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 총선식에 훨씬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혁신위원회 만들었고요. 이제 곧 총선기획단, 인재영입단 출범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당내 구심력이라면 당 밖을 향한 원심력도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설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누가 함께할 건가, 그리고 그 파기력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이런 건 미지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달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예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연주, 이준석. 사실 비운이라는 거 말고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조합인데 뭘까요? 예, 그런가요? 국민의힘 이연주 전 의원 모셔봤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콘서트 얘기하기 전에 네. 우선 당에 어제 이제 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혁신위원 12명 인선. 이거 큰일인가요? 큰일이죠. 뭐 큰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예. 좀 구성을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셨어요. 네. 여성 7명, 뭐 청년 6명 좀 다양하게 넣으려고 노력했다. 이뇨한 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던데요. 뭐 그런 안배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고요. 저는 뭐 어제도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 어디서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뭐랄까 사람 얼굴 내세워서 그 구성으로 뭔가를 표시하고 메시지를 주고 뭐 그 자체도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다. 네. 그럼 뭐냐면 왜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느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왜 그럼 혁신해야 되는 상황이 왔냐.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대통령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대통령께서 민심하고 너무나 괴리된 국정을 해오셨고요. 그게 그 1년에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쫙 쌓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게 쌓일 동안에 국민들의 여론이 되게 안 좋았단 말이죠. 그 면면들이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 그다음에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사건, 그다음에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또 그전에 또 오염수 문제, 또 이태원 참사 문제,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 각종 인사 문제, 뭐 또 경제, 뭐 안보, 외교도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왔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오히려 더 추종하거나 뭐 또 언론을 막 탄압하거나 이럴 때는 뭐 아예 그냥 그 홍위병으로 나서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바보 취급하는가 국민을. 그래서 이걸 이제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이 이제 쇄신이란 건 뭐냐? 네. 이 문제를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단은 국정의 기조를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바꾸라고 건의해야 되는 거고 안 바꾸면 바꾸라고 계속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아무리 여당이지만 견제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과반 이상의 여론이 안 좋은 거는 당연히 견제해야죠.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당연히 지지율이 줄어들겠죠. 이분들이 어제 12명 뽑힌 이뇨한 위원장까지 13명 뽑힌 그분들이 그 역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되겠지만 당장 제가 지금 당장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이태원 참사 추도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이 지났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일선에 뭐 현장에 계신 분들 몇 분 기소된 걸로 압니다만 그거 말고 위에 계시면 사실은 이 본질은 다 윗사람들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거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더구나 대통령께서 5일 동안 분향소로 가셨지만 그 이후에 보면 가족들 한번 안 만나셔서 대화 한번 안 하셔서 그분들이 무슨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장 주말인데 그럼 간다고 발표를 하든가 혁신위원회에서 그죠? 혁신위원회가 아니 뭐 저 같으면 간다고 발표하겠어요. 제가 위원장 같으면 거기를 가라. 그 그렇죠. 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뭔가 혁신위가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대통령한테 가시라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5.18 묘역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신을 기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사진만 찍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정신을 기린다 해놓고 당장 그와 뭐 다 좀 다른 예.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중에 어떤 희생이 발생한 참사에서 예. 안 간다. 그리고 소통 안 한다. 그들을 감싸 안지 못한다. 포용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 같이 공감하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에 참석하는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 주셨는데 결국 혁신위가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같이 움직여라 뭐 이렇게 좀 행동하는 걸 보여야 뭐가 그렇죠. 바뀌는구나를 그렇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사람만 쫙 해놓고는 예. 뭐 그리고 당장 여성 문제, 여성을 그렇게 많이 안 배우면 뭐 합니까? 여가부 문제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뭐 한 10년 전에 이게 정치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때는 10년, 네. 20년 전에는 네. 그때는 이제 온라인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실시간으로 거의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이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네. 제가 볼 때 벌써 어제 인사 나면서 네. 실망했을 거예요, 여론이. 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그 들었거든요. 12명 중에 가장 눈여겨보신 인물은 그러니까 이제 뭐 현역 의원 한 분 계시잖아요. 박성중 의원이 그분이 언론의 들어가셨죠. 자유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신 분 아닙니까? 어. 거기다가 뭐 저까지 거론하면서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신데 비판적인 목소리 언론에 와서 내시는 분들한테 뭐 거의 블랙리스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을 갖다 혁신위원회에 넣어서 그럼 무슨 반혁신이지 제가 볼 때는. 혁신이 어렵겠다 정도가 아니라 반혁신이라는 느낌까지 아니 드셨어요? 그런 분은 반혁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니 언론에서도 다 아시잖아요. 거의 뭐 앞장서다시피 하셨는데. 그분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 딱 한 분 들어갔는데 그분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혁신위원회 이거 그렇죠. 이런 생각 아니 그래서 실망하셨단 말씀. 아니 우리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의 가장 네.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영 대립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언론마저도 언론의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언론마저도 진영 대립의 그 틀 안에 넣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상대편이면 막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점수를 그럼 주신다면 얼마나 혁신위원회 13명으로 구성된 이제 출발하니까 네. 너무 박하게 드리면 네. 또 그러니까 전 한 70점 정도 70점 드리겠습니다. 정도. 앞에 비판하신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아니 이제 출발하니까 기대를 담아서 알겠습니다. 기대를 담아서 잘하십사 하는 네. 의미로 이현주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현주 전 의원 본인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하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여신다고요. 네. 11월 3일 일단 부산에서. 네네네. 그러면은 단회가 아니고 이게 전국 순회면은 두 분이 같이 전국을 다 도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처음에 시작은 뭐 좀 돌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단은 두 군데는 정해져 있고요. 부산하고 또 어디? 광주요. 광주하고는 광주는 아마 다른 분 같이 하실 것 같고. 또 다른 분이 합류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두 분이 이제 당내 쓴소리꾼, 비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그렇게 콘서트를 같이 할 만큼 두 분이 가까우신 그래요? 사이였는지는 잘 우리 몰랐어요. 바른미래당 할 때도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공천 안 주려고 막 할 때 제가 안철수 대표랑 싸웠죠. 줘라? 네. 아니 왜냐면 당연히 거기에 위원장이고 오래 나갔는데 그거를 갑자기 자기 측근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 주겠다 하면 이게 명분이 안 맞잖아요. 쉬운 선거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를 싱가포르에서 다닌 것도 비슷하고. 두 분이 다 싱가포르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뭐 물론 같은 시기에 다닌 건 아닙니다만. 공통점들이 좀 있군요. 네. 좀 그래 성향이랄까 정서 문화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저도 X 세대고요. 네. 그분은 이제 MZ 세대잖아요. 뭐 세대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86세대 밑에 세대로서 문제 의식 이런 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공감하시는 심각하게 공유하는 거죠. 심각하게 공감하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리버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걸 못 참는 거죠. 찍어 누르고 이런 거.
공천을 줄 거다. 아니 공천 줄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막 다른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무슨 신당인이 그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예. 수준 낮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공천 때문에 그렇게 하나? 공천 때문에? 아니 아닌 말로요. 어. 정 진짜 국회의원 꼭 돼야겠다 예, 예. 생각하면 예. 그냥 뭐 1인 정당이라도 만들 정도의 능력은 다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게 뭐 그래서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인 정당이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 예. 예, 뭐 예. 아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무소속 쉬운 건 아니에요. 아, 뭐 쉬운 건 그리고 아니지만. 뭐 비례정당으로도 출마할 수 있고요. 음. 뭐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해도 당선은 될 수 있다. 또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힘으로 또는 그분의 힘으로 각자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은 전 된다고 봐요.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 쉬운 예, 건 예,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공천에 목매달고 그럴 정도로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 공천이 당과 함께 한다는 건데 이 당의 노선과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 좀 자랑스럽고 나가서 마이크 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두구육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양두구육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공천을 준다고 해도 받기 어렵다. 뭐 그렇죠. 명예롭지 않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아니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좀 더 빨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선 그러셨어요? 본선 때도 제가 경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예, 어쨌든 예, 예. 제가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았고요. 예. 본선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지역구에 거의 있다시피 했거든요. 뭐 어떨 때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설 때도 정말 연설을 하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의기투합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또 해석이 막 붙을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전 그게 느낌인데 맞아요? 그 느낌? 아니 뭐 좀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은 있죠. 네, 이 정치가 그리고 정치가 너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해요. 그리고 아무리 정당이지만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이거. 정당에서 그리고 토론과 어떤 치열한 난상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결론이 또 안 날 경우에는 각자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 자유의지를. 물론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국민들한테 자유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합니까? 혁신위원회가 이제 꾸려져서 정말 확실히 확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상황에서는 공천을 준들 나는 받을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준석 대표까지 대변하기는 어렵고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 네. 두 분이 만약 함께 나가서 신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야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배제하진 않고 있죠. 이현주 전 의원 머릿속 선택지에는 있는 거군요. 네, 선택지에는 있죠. 있어요. 네, 지금 나중에 일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저희 바른미래당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또 대표들께서 또 다투시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이현주 전 의원은 이 조직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이런 것에 역량을 펼쳐본 경험이 있고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와 또 청년층에 대한 이런 뭐 지지세 네. 이런 것이 합쳐져서 뭔가 두 분이 같이 꿈을 꾸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전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그 얘기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막 상의한 건 아니고 신당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상의한 건 아니지만. 네, 다만 이런 거죠. 우리 정치 좀 개혁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상태에서 너무 정말 숨이 막힌다. 그리고 이거 국민들이 볼 때도 너무 창피하다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정당개혁, 정치개혁,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그 방향이 맞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 문은 열려 있다. 그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열려 있죠. 알겠습니다. 또 뭐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또 다 그럼 열려 무소속 있다. 연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해서 보수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초선 때 또 그분이 후원회장도 하셨고 아, 그래요? 이런 인연도 있고 뭐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제가 홍준표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예. 조금 거리가 멀어졌죠. 아, 그때 뭐 거리야 원래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정치권은 그러는 네. 거니까. 아, 30초밖에 아니 뭐 안 근데 남았네요. 좋은 분이니까 예. 네 그래도 이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니까 네 뭐 저희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죠. 홍준표 시장하고 가까우신데 네네네. 나가봤자 잘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니 그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나 저하고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분인데 예. 이제 당이 달라지면 굉장히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죠? 아, 그러니까 그런 조언도 저는 어쨌든 새겨들을 부분도 있다. 네. 아하. 그리고 이제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미에서 하는 얘기다. 충언이다라. 파괴력 있을 거라고 보세요. 거라고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제3지대 신당. 저는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간 신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다른 어떤 차별적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막 숨막혀 왔던 것들 이런 쉽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더 폭넓은 정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은 구상 듣겠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